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지방시대 아나운서 고유림입니다. 어느덧 달력의 마지막 장이 시작됐는데요. 12월의 시작과 함께 강원 곳곳에서도 겨울 기온이 완연해졌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며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특히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만큼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량이 많거나 취약시설 주변에 있는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청소를 강화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 대한 불법 배출 점검도 집중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 저감은 정책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질 때 효과를 높일 수 있겠죠.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깨끗한 겨울 공기를 함께 지켜가야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지역은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시입니다. 원주 지역 소식입니다. 원주시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미래차 전장 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를 시작으로 11월에는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가 착공식을 가졌는데요. 두 시설은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소재와 부품들을 검증하는 전문 시설로 원주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18일 2026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정 운용, 시민 중심의 재정 선순환 구조 확립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남부권 6개 시군인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태백은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원주공항의 국제화 사업 반영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자리는 강원 남부권 경제를 되살리고 공동 번영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번 건의문은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70년 가까이 금단의 영역이었던 태장동 주한 미군 반환기지인 구 캠프롱 부지가 캠프롱 시민공원으로 재단장했는데요. 공원에는 지난 11월 개관한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을 비롯해 지난 7월 착공에 들어간 청소년 문화의 집과 최근 착공을 시작한 원주 시립미술관, 내년 상반기에는 태장 복합체육센터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원주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원주시는 지난 1년 동안 도시 성장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변화와 도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지금 그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데요. 원광수 원주시장을 만나 올 한 해 원주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민선 8기 원주시는 시민의 더 나은 삶과 도시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성과가 하나둘 원주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는데요. 민선 8기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원광수 원주시장을 만나 직접 들어봤습니다. 만두 축제를 3번째 치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41만 명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원래 그 중앙로 그 한 구간에서 지난 2년 동안 했는데 올해는 행사 구간을 굉장히 넓혔습니다. 그래서 원일로와 중앙로와 그 평원로 일부 구간에서 이렇게 했고 아주 그 각 도로 그 행사 구간마다 아주 엄청나게 많이 와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선 행사 장소를 그 시내 구 도심으로 잡은 게 굉장히 주요했다고 봅니다. 평원로에는
거기에 그 청년 그 몰이 있었는데 또 굉장히 많이 그 청년들이 굿즈라든지 관련 상품을 많이 이렇게 판매해서 매출을 많이 올렸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만두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그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이제 굉장히 많이 해서 뭐 줄을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시는, 그게 이제 거기서 아주 꽉 메운 인파들이 자연스럽게 전통시장 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통 통제를 이번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을 겪으신 분들도 계신데,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해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통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 신경 써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성공적인 그 만두 축제를 개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두 축제를 성황리에 마친 것에 이어 지난 11월 제30회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식을 개최했는데요. 많은 시민과 농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원주 농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가 원주시에 더욱 의미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농업인의 날을 국가 기념 행사로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 것이 한 30년 됩니다. 그런데 1964년에 농업인의 날을 원주에서 제정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원주의 원로 농업인들이신데 그 당시에 원홍기옹이라는 분이십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시고, 이분들이 바로 1964년에 농업의 중요성을 한번 일깨워보자 해서 농업인의 날을 한번 만들자. 그래서 원주의 농업인들이 스스로 농업인의 날을 만들어서 기념 행사를 가졌던 거예요. 1964년에. 이거 쭉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야, 이거 농업인의 날 정말 필요하구나. 그 국가 기념일로 제정을 하자 해서 이게 30년 전에 그렇게 지정한 겁니다. 농업인의 날 시작이 원주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주에서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 행사를 치르면 그 농업인의 날 의미가 더 커지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2년 전에 그 국가 기념 행사를 원주에서 치러달라 하는 그런 건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사상 처음으로 원주에서 11월 11일 11시에 국가 기념 행사를,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갖게 된 것이죠.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송미령 농림장관님께서 신이 그 기념 행사를 위해서 원주에 오셨는데, 그동안 원주 농업인들의 큰 그 소망이자 수건이었던 농업인의 날 그 기념관을 원주에 짓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십사 국비 지원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건의를 했고, 국무총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흔쾌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원주시는 교통과 관광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열리면 더 많은 사람이 찾고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텐데요. 최근에 그 강원 남부권의 그 6개 시장 군수님들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원주공항의 그 국제공항 승격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합의 건의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원주공항이 지금은 그냥 제주 노선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항인데, 그것을 국제공항으로 활성화시키게 되면 그야말로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원주 인근의 모든 도시들이 함께 그 관광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 인식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원주공항의 지금 위치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 그 도시 원주에 지금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공항이 활성화가 되면 그 강원권 전체를 포함해서 경기 동남부권, 그 다음에 이 충북권, 그리고 그 심지어 경북 지역의 항공수요까지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원주에 중앙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KTX가 지금 부산 부전역에서 출발해서 원주를 지나서 그 청량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노선을 이용하면 경북권까지 저희가 포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향후 수년 내에 인천에서 출발해서 원주,
강릉으로 가는 경강선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또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수도권 전철까지 연결이 되면, 그리고 그 강남역 수서역을 지나서 그 원주로 들어오는 그러한 그 GTX D 노선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 시내 한복판 강남에서 원주까지 30분대에 올 수가 있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서울 시내 한복판에 항공수요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원주공항의 지리적 이점이 되겠습니다. GTX-D를 비롯해 여주와 원주를 잇는 복선전철과 양평군 지평역부터 원주역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철도까지 빠르게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데요. 교통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원주시. 사람이 살기 좋고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원주가 지금 그 지방 도시 중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몇 안 되는 아주 그러한 그 도시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 유입의 효과는 결국 그 일자리 창출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산업단지고요. 그동안 이제 원주시가 최근 3년 사이에 이 산업단지 구축 사업에 굉장히 그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우선 불온 일반 산업단지가 한창 공사 중입니다. 10여 년 동안 진척을 못 보다가 재작년에 드디어 이제 그 착공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 기업도시 옆에 있는 신평 농공단지 10만 평을 저희가 지정을 받았고, 단구동에 있는 메가데이터 도시 첨단 산업 단지도 조만간에 이제 착공을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태봉산업단지도 지금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를 많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울 못지않게 그 서울 이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좋은 기업들을 원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청년이 되어서 굳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원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 그리고 원주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 직업을 얻고 싶은 그런 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저의 목표고, 또 여기에 부합해서 이 원주에 그 향토 기업들이 있습니다. 향토 기업들이 그야말로 아주 그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지원을 해드려서 향토 기업들이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저의 목표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꿈꾸는 원주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 유치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성공하려면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우선 인력 양성이 필요하고요, 산업단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산업단지를 채워넣는 기업 유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4번째가 테스트 베드입니다. 근데 지금 이 4가지 조건이 잘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특히 그 4번째 그 테스트 베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얼마 전에 착공한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가 있습니다. 미래차 전장 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도 착공을 했고요. 이 시설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 반도체 제품을 만들게 되면, 그리고 전자 장비를 만들게 되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전국에 지금 흩어져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원주로 와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 나중에 결국은 이럴 바에는 그 원주에 와서 공장을 차리고, 그렇게 되면 제품 만들자마자 곧바로 테스트 가능한, 그래서 그 기업 유치 효과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고, 반도체 산업을 3년 전에 저희가 일으켜서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른 산업과 맞물리면서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는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원주의 전통 그 산업인 의료기 산업이 몇 년 전부터 그 디지털 헬스케어로 지금 그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반도체 산업과 만나면서 디지털 트윈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AI 산업의 그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의료기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그 산업도 지금 원주가 이제 강한데, 그 회사들이 제품을 이렇게 만들고 또 설계하고 할 때 이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한 AI 디지털 트윈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같은 그 상승 효과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원주로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제약,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또 그 데이터 기업, AI 기업, 심지어 이제 군수 기업까지 많은 그 양질의 기업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은 지금 저희가 반도체 교육, 한국 반도체 교육원 지금 학성동에 지금 착공을 해서 한창 공사 중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미래 산업의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원주시. 남은 기간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그야말로 원주 시민의 행복과 원주 도시 발전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또 최선을 다해서 뛸 것이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건강관리 유념하시면서 춥지만 행복한 그런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을 만나 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축제 이야기부터 앞으로가 더 중요한 교통 인프라 확충, 그리고 원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 체육, 휴식 등의 생활 인프라를 완성해 살기 좋은 도시, 머물고 싶은 원주를 만들겠다는 말도 전했는데요. 그 계획처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나아갈 원주시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주시는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빠르게 연결되는 교통, 풍부한 기반 시설, 미래 첨단 산업의 중심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도시. 이곳은 원주입니다. 지역의 미래, 바로 우리 어린이들인데요. 올해 원주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선물 같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독서와 놀이, 배움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의 아이들이 책 속에서 꿈을 키우고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소개합니다. 지난 6월 14일 원주의 어린이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이 특화 공간 조성을 바라던 시민들의 바람을 담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원주시 최초의 공공 어린이 도서관인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을 만나보시죠.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은 원주의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탁 트인 공간만큼이나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성된 원주시 최초 공공 어린이 특화 도서관입니다. 생각자람이라는 이름은 지난해 11월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다양한 책을 접하며 어린이의 생각과 행복이 자란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도서관의 인테리어도 아이들의 상상력을 높이기 위해 꾸며졌다고 합니다. 우리 도서관은 하늘숲 도서관 테마로 1층은 숲을, 2층은 하늘을 콘셉트로 잡았습니다. 1층은 초록색을 사용하여 편안한 숲 속에 있는 느낌을 주었다면 2층은 하늘색을 칠한 공간에 오두막집을 설치하여 하늘 아래 놓인 숲 속의 집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도서관을 구석구석 둘러볼까요? 숲속을 주제로 꾸며진 1층은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공간입니다. 이곳엔 원주 관내 도서관 중 유일하게 독서의 흥미를 높여준다는 책 읽어주는 고양이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책장을 넘기지 않아도 전문 성우가 그림책이나 동화 등 다양한 책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오디오북 컨텐츠입니다.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고 독서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도 길도 눈 속에 숨어버리지. 어린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는 곳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깨우기 위해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체험 공간인 아트 갤러리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아트 갤러리는 빛과 영상, 사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실감형 콘텐츠를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영상을 보기도 하고 터치하기도 하고 직접 그린 그림을 스캔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아마 어린이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1층이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2층은 모두를 위한 곳입니다. 혼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1인용 자석과 아빠 엄마와 함께 책을 읽고 싶은 어린이를 위한 오두막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가족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인 만큼 저희 도서관은 가족 단위의 이용자들이 많이 방문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족분들이 편안하게 독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2층 깊숙한 곳으로 가면 배움터가 있습니다. 소규모 강의나 회의, 동아리 모임, 도서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인데요. 배움터는 주기적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어린이 맞춤형 프로그램은 물론 올바른 자녀 양육 방법을 알려주는 학부모 교육도 진행합니다. 또한 12월에는 다양한 크리스마스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서관 한편 전시서가에는 이달의 추천 도서들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도서관의 작은 주인인 어린이 사서단이 직접 골라 추천하는 책인데요. 매달 직접 책을 읽어보고 추천 도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사서단이 무엇인가요? 어린이 사서로서 도서관을 직접 홍보하고 도서를 추천하는 등 도서관의 이모저모를 소개하고 경험하면서 도서관과 책을 가까이 하는 도서관지기 친구들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로 구성된 어린이 사서단. 매달 정기회의는 물론 홍보물을 만들어 도서관 홍보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어서 정말 재밌고 좋아요. 친구들이 제가 추천한 책을 읽고 재밌어할 때 저도 덩달아 재밌어요. 도서관의 작은 사서가 되어 책임감, 리더십을 배우는 아이들. 그리고 책을 읽는 즐거움을 스스로 배워가는 소중한 활동인데요. 막 하사단이 돼서 도서관 홍보도 하고 그리고 책 정리도 하고 막 그런 게 재밌어요. 내년에도 또 할 거예요? 네. 저 하고 싶은데 4학년까지만 돼가지고. 그래요? 내년에 못 하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 내년에 도서관 안 올 거예요? 와야죠. 책도 많이 읽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매일매일 와가지고 할 거예요.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특별한 공간.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 만나봤는데요. 이름처럼 앞으로도 이곳에서 아이들의 생각이 쑥쑥 자라나기를 바라봅니다. 원주 생각자람 어린이 도서관을 만나봤습니다. 특히 어린이 사서단의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요. 친구들을 위해 추천 도서도 정해보고 도서관 홍보 영상도 제작해보면서 직접 아이들의 손으로 도서관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에 의한 도서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의 꿈이 피어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지역에 희망을 담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